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국민혁명당 1천만 당원 가입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이자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고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위 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영일 대선 후보,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그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공약을 펼칠 거냐. 오늘 대국민 보고 자리를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세금 관련 분야, 그리고 이제 뭐 교육 분야, 그리고 국방안보, 뭐 출산 육아 등등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파트별로 해서 이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고영일 대선 후보 대국민 보고입니다. 예. 자, 저 지향점이 뭡니까? 이 정책에 있어서. 우리 국민혁명당이 지향하는 바는 물론 이제 상세하게는 우리 12개 예, 우리 예. 전체 방금 이제 낭독해 드렸던 부분, 그 부분 가지고 전체 공약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걸 압축하게 되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정당, 나라를 살리는 정당,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당, 영혼을 살리는 정당으로 이 네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공약도 이제 축약을 해버리면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할 부분은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까 앞으로 넘겨주시죠.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은 주사파를 포함한 좌파들이 이 인권 프레임을 장악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권과 인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인권을 이 좌파들은 굉장히 왜곡시켜 놨어요. 그죠. 근데 인권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은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보편성이 인정됩니다. 예.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만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좌파들이 계속해서 성소수자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동성애 같은 경우요. 동성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부 다 권리로 인정됩니까? 아니죠. 예. 예컨대 뭐 이슬람권 국가에서 그들이 이슬람은 소수 종교라고 존중을 좌파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나라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동성애라고 인권을 권리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편성이란 측면에서 동성애는 인권의 범주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면 도덕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예. 도덕성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인권이 아닌 거예요. 예컨대 독재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예. 그런 독재자는 그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예. 전체주의 국가에서 재판 없이 마음대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독재자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권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동성애 같은 경우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게 이제 동성애인데 예. 동성애에 대해서 도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다음에 근본성. 이 근본성이라는 건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되는 권리예요. 예. 예컨대 우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예. 그다음에 생명권, 얼마나 소중한 권리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권리만이 인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컨대 자꾸 동성애만 얘기를 하고 있네.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되나요?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동성애 권리를 반대하죠. 동성애가 인권의 범주에 포함된 사람이면 누구나 동성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정 그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되는 권리, 그 근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권이나 행복추구권과는 다른 권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법률로 규정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인권을 통해서 이 다른 권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예컨대 생명권이라는 이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권리, 생명을 침해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월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낙태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침해하는 걸 권리라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우월성이 다른 권리에 비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든 없든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이게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의 인권이라는 건 그 자유와 아까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우월성을 가진 권리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정당의 기치에도 맞고
생명이 살아나면 아무래도 이 출산율이 높아지니까 나라가 맞습니다. 부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도 이게 건전해지겠죠. 건전한 세상이 되고 질병도 많이 줄어들 예, 거고. 영혼도 살리고. 예. 야, 이거 딱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 들 수 있는 게 노동인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 지금 정권도 노동인권을 계속해서 이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권이라는 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되는 근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동권을 인권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일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들. 예. 그다음에 은퇴하고 굉장히 나이 든 어른들 일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노동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예. 왜? 노동권은 인권이 아니라 예.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아, 국가에서 이제 인정하는 권리지 예.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노동권을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분들은 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은퇴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쉴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노동 인권이라고 해버리면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권리가 없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인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 첫 번째로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예.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금 공약이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예. 이제 뭉뚱그리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종교인 과세 폐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박근혜 정권 때 사실은 예. 저 부분이 들어왔는데 종교인들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처럼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종교인들이 그 전에는 다 면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저 부분이 전부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헌법 20조에 보면 예.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규정 하에 보면 사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반정부적인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인사들에 대해서 탈세 등의 혐의로 얼마든지 종교를 이제 탄압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조항이 되버린 거죠. 그 어느 목사가 탈세했다 이래가지고 예, 예. 그냥 보도자료 뿌려버리고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종교인 과세법을 통해서 이 교회 그리고 사찰 예. 그리고 성당 같은 경우에 예. 반정부적인 종교 인사를 이제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결국 이런 종교 과세법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해서 그렇군요. 지하철, 버스 등을 먼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통 통제를 먼저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이 지하철하고 버스는 시형입니다. 예. 시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울 지하철공사, 서울 시내버스는 시에서 먼저 거리두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하철 거리두기 합니까? 안 하죠. 사람이 서로 뽀뽀할 수 있는 거리에 예. 출퇴근할 때는 꽉꽉 들어찹니다. 예. 그리고 버스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은 꽉꽉 들어찬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 부분은 왜 교통 통제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더라도 이거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나 영업 장소, 그다음에 종교 기관 예. 이런 데 대한 거리두기 통제를 하게 되면 예. 자기들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종교 기관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먼저 통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는 안 하고 그리고 이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순서가 교통 통제부터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종교인 과세법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종교인들을 압박할 수 있어서 대형 교회라든가 예. 이런 대형 사찰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됐는데
이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바로 저런 종교과세법부터 폐지해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종교가 사실은 정치가 썩으면은 종교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이 종교인 과세 이 세금 이 제도를 가지고 네. 정치인 종교인들을 야, 너 탈세했지 이런 식으로 보도자를 뿌리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마녀 사냥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갈을 물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 우리 헌법에 명시된 모든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아, 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여지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는 거는 이 종교의 자유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것을 사전에 예.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예. 자, 이게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약이신 거죠? 예, 예. 우선 우리가 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교육세를 또 냅니다. 예. 살 때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매수인한테 내는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예. 취득세와 교육세를 내요. 예. 그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세금이에요. 예. 예. 그런데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할 때 낼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 요새 뭐 13억, 예. 13억 정도 되는데 13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거예요. 예. 근데 현재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지만 예. 평생 직장 다니면서 집 한 채 겨우 샀는데 예. 내가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결국은 한 채 있고 연금 받고 사는데 그 종부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을 팔아야겠네요. 예,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압수하는 효과, 일종의 부동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게 종부세가 저기 과거에 보니까 노무현 정권 이전에는 없던 게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가 들어오면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올라간 만큼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전부 다 올라가 가지고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하나의 그 신호탄이 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기도 하고 뭐 기업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 예. 현재 이제 우리가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예. 좋은 집 전세. 예, 예. 왜냐하면 전세를 하게 되면 이 그 부동산 소유주들이 예. 이 종부세 부담을 자기가 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반전세로 돌리든지 아. 월세로 돌리면서 어떻게 종합부동산세를 누구한테 돌려요? 아, 서민들. 임차인에게 아. 그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전세 들어가는 사람한테 예, 전가를 시켜 버리는 아. 거예요. 이 뭐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종부세를 통해서 부자 걸 뺏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뺏기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뺏기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힘없는 야, 힘없는 서민들만 피보는 서민들에게 거네요. 그대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는 취등록세로 족한 겁니다. 예. 취등록세만 가지고 국가가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관여했나요? 아니죠. 예. 관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럼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증여세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이 콘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 콘돔 회사는
뭐 명칭을 직접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콘돔을 생산해내고 예. 수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예. 전 세계 가장 좋은 이 콘돔을 생산하는 회사였었는데 이 회사의 이 기업 2세들이 예. 경영자의 2세들이 사주의 2세들이 증여세를 낼 수가 없어서 야. 결국 자기들의 지분을 전부 다 팔고 주식을 다 팔고 증여세를 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은 제3자에게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증여세, 상속세 예. 이런 거 낸다고 기업의 주식을 팔다 보니까는 그 기업의 경영권이 경영권이 넘어가.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사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예. 몇십 년간 키운 기업들이 외국인한테 넘어가는 수가 생기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아. 그 부분이 중요한 예. 게 왜 그러냐? 예. 여러분들은 대우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아, 왜 망했습니까? 삼성과 현대는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우는 망해버렸습니다. 예. 이유를 아십니까? 그걸 이제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대우가 분식회계를 해서 망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간접적인 이유입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누가 분식회계를 했냐 이거예요. 예. 전문 경영인들을 김우중 회장이 대우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전문 경영인들이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예. 왜? 대우는 상속인들이 없었습니다. 아, 주인 없는 회사였구나. 예, 현대 그다음에 삼성과는 이병철 회장이나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녀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하겠습니까? 내 거니까. 예. 내 거니까 내 회사를 살리려고 하지. 그죠. 분식회계를 하면서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는 그건 분식회계는 도둑질입니다. 예. 전문 경영인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종놈인 겁니다. 아, 자기 실적을 예, 부풀려서. 높이 부풀리려고. 예. 아. 그래서 종들이 들어오면 주인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 결국 대우는 상속인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 종들을 데려와서 분식회계를 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아, 그렇군. 그러니까 이 상속 증여세나 이 상속세 이 부분 증여세와 예. 상속세가 똑같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예. 이거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전문 경영인들 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우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 아. 찬란한 회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보다 2세들이 낫습니다. 2세들은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물론 수준이 떨어지는 2세들이 있겠지만 종들보다 나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지하려면 2세들이 하는 게 그 실증이 현대가 삼성가 망했습니까? 아니 버티고 있잖아요. 대우는 망했습니다. 예. 세계적인 기업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김우중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예. 하루빨리 폐지해야지만 예. 이 2세들이 그 기업의 2세들이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들 좋은 아까 얘기했던 그 콘돔 회사라든가 좋은 중소기업들이 확장해서 지금 현대와 삼성과 같은 기업을 우리 그 12대 공약 있지 않습니까? 예. 강 대기업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기업을 확대해 가면서 그걸 하려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할 때 비로소 아. 이 대기업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상속세와 증여세 내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어떻게 대기업으로 만들어내갈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증여세와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양도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는 이제 많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 그걸 파는데 양도소득세를 매겨버리면 팔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자 간의 이 양도소득세를 이제 분리를 해서 예.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할 때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부분 유혈혁명이라고 하죠. 그게 부자들 거를 그냥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뺏어 가지고 무상으로 공짜로 다 뺏어 가지고 예. 무상으로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혈혁명을 피를 보니까 이제 실패했다면은 지금 나오는 뭐 무상복지라든지
고세금, 높은 세율의 세금과 높은 뭐 복지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산주의로 가는 무혈혁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좌파 이론, 공산주의 이론에서 무조건 이제 고율의 세율을 매기도록 예, 자신들의 예. 전략이 있습니다. 아, 고율의 세율을 매기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그 소득이 낮은 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열광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이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의 현재 정책은 일반적인 경제 정책이 아니라 갈라치기 정책인 겁니다. 예. 갈라치기 정책에 남이 배 아픈 것을 무마시키는 정책입니다. 예, 예. 이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경제 주체가 되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은 뭐 전국적으로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가방도 사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진작이 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렇게 그렇게 되겠군요. 전체적인 이제 파이를 키우는 게 예. 모든 국민에게 많이 돌아가게 되고 예, 예.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소비 진작이 되는데 우리 우리 당의 대표인 정광훈 목사님 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소비 그 문재인이가 들고 나온 예.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 예. 요거 자체는 그러니까 돈을 나눠줘서 예.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 자체가 경제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이론이고요. 예. 사실 돈을 나눠준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그 재난지원금, 예.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모두 나눠줬는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을 통한 어쨌든 이 소비가 전체적으로 진작이 됐습니까? 아니죠. 뭐 자영업자 다 주고 나고 했죠 지금. 수십조를 쓰고 그냥 돈만 사라지는 거야. 아.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금으로 빼앗은 돈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서 자신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예. 진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예. 뺏어 가지고 자기들이 정치인들이 생색 내고 하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생색 내는 거 이거는 사실 어째 보면 국민의 재산을 정치인들이 약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이었죠. 그게 예.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이었는데 소득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나눠주는 소득은 예. 그 부분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고 예. 국민의 세금만 강탈하는 예. 정책에 불과한 거죠. 예. 그거 참 좋은 예. 내용이네요. 자,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이중과세를 폐지하겠다. 지금 보니까 부가가치세 10% 외에 뭐 담배, 주류, 뭐 유류 가격 안에 또 교육세, 주세, 유류세 등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금이 직접세도 있지만 이런 간접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과세에 해당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예컨대 변호사 비용을 이제 부를 때 거기에는 예컨대 작은 사건 500만 원 부르면 5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를 붙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5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50만 원을 누가 부담합니까? 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예컨대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에는 소득 외에 10%를 더 내는 거예요. 예. 이중과세죠. 그다음에 담배라든가 그 우리 유류 휘발유값 같은 경우, 주류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류 여기에 이제 간접세 여러 세금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예. 이 부담을 누가 부담합니까? 이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세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일하게 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1,800원 하는 휘발유 값을 부자한테는 벤츠 타는 사람한테는 1,800원 받고 예. 그다음에 우리 마티스 타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뺀 가격을 받습니까? 아니면 1,800원 동일하게 받습니까? 동일하게 받죠.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좌파 정부나 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누진율에 따라서 적게 내는 것 같죠. 근데 이 이중과세 내지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지고 보면 가난한 자들도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폐지하겠다 이거죠. 예. 유류나 유류 가격에 포함된 교육세, 주세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담배값도 예전에 2,000원 하던 게 갑자기 4,500원으로 확 뛰었는데 저런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2,000원 혹은 그 밑으로 예,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예, 그 세금을 빼버리면 예. 상당히 이제 물가 안정을 하는데도 예. 유리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편하게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저 담배나 주류는 예,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거지. 예, 예. 또 이게 이 좀 고소득층은 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담배 같은 경우에는 몸 관리를 안 피는 하니까.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유류 가격도 저소득층일수록 뭐 용달차를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도한 세금이 예. 서민들의 코 묻은 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뺏어가서 정부가 생색내고 정치인들이 예. 생색내면서 자기들이 뭐 해주는 것처럼. 예, 서민들은 자기들은 그냥 우리 개인 소득세, 소득세를 따지면 자기들은 세금 안 내는 듯하게 보이고 부자 거 뺏어 가지고 자신들한테 나눠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늘 써야 하는 예. 예컨대 용달차에 그죠. 우리 경유에 포함된 예. 그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 이 부분은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집권하게 되면 폐지하고 예. 실질적으로 가격은 낮지만 소비를 진작시키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이 쓸 수 있는 이제 이 세금도 많아져요. 아. 예, 그렇군요. 정부가 이런 이중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부가 적게 걷어서 국민들이 알아서 돈을 쓰면 경기가 알아서 막 돌아가겠네요. 예. 그러면 만약에 유류 가격이 저렇게 만약에 세금이 이제 확 내려가 버리면은 유류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죠. 아. 우리가 다 용달차를 사서 예. 자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요즘 기름값 무서워서 예. 차를 못 끌 수도 있고 예. 기름값 무서워서 배를 운항 못한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자, 네 번째. 법인세 최고 세율을 19%까지 인하를 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법인세도 상당합니다. 예. 물론 이제 외국도 법인세들을 이제 많이 매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율이 27.5%입니다. 아, 최고 그런데 구간이. OECD 선진국 평균이 22.9%입니다. 예.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이 다국적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겠죠. 예, 국내 기업들이 세금 낮은 국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국내 기업이 나가버리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누가 창출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공무원, 공기업 이런 거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 공기업, 그 다음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면서 휴지 줍는 아저씨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으로. 낙엽 쓸고 예. 전등 끄고. 예. 예. 그러나 기업이 유치되면 예. 예컨대 우리가 경기도에 예. 삼성전자가 유치됐다. 예. LG전자가 유치됐다. 그리고 중국으로 갔던 대한민국 기업들이 뭐 SK가 지금 중국에 반도체 공장 있죠. 예. 삼성도 있고. 예. 그걸 전부 다 새만금에 유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일자리는 중국인들 데려와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 쓰겠죠. 예. 그러면 SK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공장들이 유치가 되면 그 기업의 하청업체들까지
주변에 형성이 됩니다. 아. 그러면 수도권 분산하라고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정부가 억지로 뭐 공기업들을 지방에 분산하지 말라고 해도 그 대기업 중심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예. 예,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 타격을 주려고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을 반도체 들어가는 부품들을 수출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삼성이나 SK에 납품하려고 공장을 인천에다 내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런 식으로. 예. 예. 마찬가지로 예. 최근에 일본이 그 대만 반도체 회사 예. 파운드리 회사에서 가장 전 세계 최고인 이 TSMC를 유치하려고 예.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예.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아. 그 공장이 설립되면 일본에서 왜 설립을 하겠습니까? 물론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지만 설립하면 5조 원 투자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 내수로 가죠. 일본 내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공장을 쫓아내는데 일본은 그렇게 반일반일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야,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죠. 그죠. 미국의 텍사스도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하려고 거의 뭐 9천 몇백억 1조 가까운 예. 예산을 삼성은 퍼붓더라고요. 20조를 투자하고 예, 예. 20조를 투자하고 미국 텍사스에 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을 깎아줘야죠. 예. 그 텍사스에서는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10년간 면제해 주고 저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예. 가라고 해도 외국 가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OECD 평균 22.9%이기 때문에 저거보다 낮춰서 예. 10%대로 예. 법인세를 낮춰주면 결국은 탈중국 해서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국적 기업들 애플 공장 같은 거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인건비도 내려가고 뭐 예. 부동산 가격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쫙 내려가면 예. 중국보다 한국이 물가가 싸지는 상황이 있을 때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실질 구매력부터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예. 법인세를 낮춰주면 그 혜택은 누가 보게 됩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예.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어나면 공무원들 일자리를 줄여도 되니까 예. 공기업 일자리를 줄여도 되니까 예.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 인사들에 대한 그 연금 문제도 부담이 좀 많이 경감되겠네요. 예. 연금 문제도 우리가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이 국민연금 이게 활성화 더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개인소득세를 최대 20%로 고정하겠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간의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사실 이게 차별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세율이 27.5%지 않습니까? 예, 예. 법인에서는 10억 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려도 예. 27.5%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1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45% 반을 가져갑니다. 예. 그러면 개인 자영업자들 열심히 일하면 그 소득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반이 국가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20%대로 고정시키면 세금이 낮으면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다 꼼수 쓰죠. 예, 당당하게 20%만 내고 예컨대 10억 버는 사람이 20%만 내고 야 8억은 네 가져가라고 하면 신고 다 합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5%를 반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신고 제대로 할까요? 다 누락시키고 탈루하고 뭐, 다 누락시키고 탈루해 버립니다. 뭐 금괴를 사놓는다든지 예, 뭐 예. 별의별.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우리가 20%대로 고정을 시켜 버리면 예.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컨대 100억 버는데 20억 세금 내고 80억 쓰는 거예요. 아.
당당하게. 예, 그리고 그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세금의 영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법인 소득세와 이제 맞춰서 20%대로 고정을 20%를 넘지 않게끔 예. 고정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자영업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예컨대 택시 기사들도 열심히 일해서 예. 버는 거예요. 예. 20%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돈이 많아져 계속 쓰면은 예. 뭐차 굳이 안 사도 되고 택시 타고 다니면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개인 소득세가 20%로 고정시킨다면 뭐가 되냐면 대기업에서 예. 아주 고소득 연봉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고소득 연봉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1억 버는 사람이 20%만 내고 예. 20%만 내고 8천만 원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예. 이런 세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벌려고 예. 돈 벌 욕심에 정말 열심히 일하겠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우리가 전체주의화 돼가는 경향 중에 가장 특징이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안정적이고 자기가 재화를 물품을 나누어 주는 권한을 누리는 거예요. 아. 그러나 이 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저렇게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이 높아지면 공무원 봉급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시켜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은 다 자기가 뭐 상고를 가서 장사를 하든 예. 공고를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벌든 예, 자기 자영업을 하게 예. 되는 거죠. 그러면 인문계 가는 친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은 진짜로 자기가 뭐 공부가 좋아서 학자가 된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예. 거의 대부분 상고나 공고를 가가지고 기술 배우고 딱 그렇게 가버리겠네요. 예,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당신 누려라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누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고요. 누가 많이 벌었다 이렇게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벌면 되지. 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국민 야. 모두가 부자가 되는 나라. 현재는 예.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쓰면서 부자를 증오하는 사회인데 부자 되세요. 그리고 부자가 존경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아이는 뭐 별로 뭐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뭐 예술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기타만 잘 쳐도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 예. 유튜브 광고가 뭐 억 단위로 쏟아지더만. 예. 그러면은 거기서 뭐 돈을 벌고 하면 굳이 뭐 인문계 가가지고 골치 아프게 안 해도 되고 상업이 좋으면 아유, 상업하고 여러분 미적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도 골이 빠개집니다. 예, 대학 한 4학년 때까지 수학 시험을 준비를 안 하고 치는 꿈을 꿨습니다. 미적분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로그 함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공대를 나왔지만 네. 저는 공학사지만은 야 이거 밖에 나와서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 써먹을 데 없어. 계산기 하는 거 뭐 그다음 평균 내는 거 정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예. 내 돈을 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지. 예, 예. 곱하기 그다음 하고. 나누기 하고. 요거만 하면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예. 그것만 하면 되지. 예. 자 다음은요. 예.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예. 다음은 근데 뭡니까? 현재 이제 우리 세금으로부터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예. 특별히 이제 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우리 의료보험이 국내에 거주하는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 예.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료보험 혜택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외국인의 가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예. 그래서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 수급액이 3조를 넘어섰습니다. 3조 4,422억 원.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줄 돈을 외국인한테 줍니까? 중국인 한 명이 30억 원을 혜택을 받았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인 한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30억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30억 원 같으면 저거는 뭐 아무리 부자도 30억 원치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3조 4천억 중에서 2조 4천억을 71%를 중국인이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183일 이상을 입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예. 1년에 반 이상을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국에서 들어온 악성 폐렴 환자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도 다 치료해주고 우리 있습니다. 세금으로 치료해주고 왜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한테 그 사람들을 전염병을 다 치료해 줍니까? 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에 집어넣는데 격리에 격리 시설에 집어넣으면 그 비용을 다 받습니다. 예. 일부러 1급 5성급 호텔에 집어넣어서 외국인들 예. 그 비용을 다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삥을 뜯는 거죠. 예. 네, 그런 빙을 식으로. 뜯는 거죠. 예. 대한민국만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양성이 아닌 음성 의료기관 수급 증명서를 판정 증명서를 띄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공짜로 치료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국내 거주 외국인은 그럼 의료보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분들도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예.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서 하라 이거예요. 니네가 사보험을 들어서 외국인들은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국민만 지원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 국적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도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이중 국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한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 우선으로 해서 외국인 의료보험료로 해서 의료보험이 새는 거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장시간 또 좋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 국민혁명당이 지향하는 점이 뭔지 한 번 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면 우리는 이 12대 공약 그걸 요약하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정당,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당, 세상을 살리는 정당,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정당, 바로 국민혁명당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구체적인 공약도 축약하면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인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참 이 최근 정치권 내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오늘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뭐 널리 퍼뜨리시면은 여론이 막 바뀔 겁니다. 야, 저 국민혁명당은 이런 거 한다고 하던데 민주당은 뭐 하냐? 저기 국민의힘은 뭐 하냐? 야, 너희는 거기에 뭐 서울대 출신들 석사 박사들 수두룩하게 앉아 있는데 야, 이런 거 못해? 너희들 바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압력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쪽도 우리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바꾸겠죠. 예,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우리가 반영시켜야 됩니다. 예. 이 정책을 반영시키면 대한민국이 살고, 그다음 대한민국이 살면 우리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우리 회사와 기업이 살고, 그다음 가정이 살고, 예. 개인이 살고, 결국 영혼이 사는 예. 이런 결과로 연결될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쟤들이 뭐 법을 바꾸겠어, 세상을 바꾸겠어, 그렇게 하고 조롱하시고 뭐 비웃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여론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 보신 거를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SNS로 뭐 퍼다 나르시면 되고
아니면 이거를 뭐 또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든지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널리 확산을 해줘가지고 이게 우리 정당의 정강 정책이 대한민국 주류의 여론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세상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회를 세상을 살리는 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뭐 그 뒤에 공약들 한번 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